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인 야니안스 벨테브레는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해수면이 요동을 치면서 배가 떠밀려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이자 유럽인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이죠.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완전히 귀화하기로 결정했고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 군인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았고 병자호란 때도 한국 군인으로서 출전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한국의 첫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949년에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한국 전쟁 때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유튜버 아이고바트가 네덜란드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얀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얀 할아버지는 당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시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 내 기억엔 매우 가난했지. 그런데 얀 할아버지가 현재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GDP보다 2배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했죠. 신기해하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불행히도 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이는 많았지만 너무나 정정해 보이던 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와는 달리 최근 네덜란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모두들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 쓴 종이를 화장실 입구에 붙여놓아 논란이 됐었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초에는 아직 한국에서 확진자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사의 이러한 행동이 많은 한국인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를 항의하자 문제의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영어로도 써주겠다 라 대답한 점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항공사 측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기장과 사무장의 결정에 따라서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 현지 언론 NL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네덜란드 내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오직 250명만이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확진자 10,000명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미 7,4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완료해 격리 해제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관광산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세계 화훼 시장의 무려 52%나 차지하는 네덜란드가 이번 사태로 어디에도 꽃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꽃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에 있는 최대 꽃 시장에서 튤립 가격은 0에 가까워졌다. 네덜란드 110년 전통의 JUB 홀랜드는 튤립 줄기 20만 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이 네덜란드 꽃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번 글로벌 사태가 절정으로 악화된 시기와 겹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서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가 필터 기능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아서 착용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에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130만 개가 모두 문제였는데 나머지 70만 개 정도는 이미 병원에 유통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은 60만 개라도 서둘러 환불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품질을 미리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라고 전했습니다.
방역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을 만든 중국 잘못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에서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이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산 불량 제품으로 긴 시간을 날렸고 그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평소에 네덜란드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네덜란드의 스테프 블록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라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노하우와 방호용품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도 한국을 극찬하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은 나라가 개인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서로 앞다퉈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도하며 네덜란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옆 나라 벨기에는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둘러야 한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유럽국을 제외하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바로 오늘부터 한국을 막은 90개의 국가들의 역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에 한국을 막았던 자신들의 정책을 무르고 한국과의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할 공장이 없는 네덜란드가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를 제외하며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는 아마존이죠. 그런데 아마존에서 세계 최초로 무인 매장 아마존고를 오픈했는데 한국의 한 라면이 봉지라면으로는 유일하게 입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입점하려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점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보통 해외 직구를 통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이트는 단연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아마존의 위상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칸타르는 2019년 아마존의 시장 가치는 IT 업계의 괴물이라는 애플과 구글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그 가치가 무려 372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혁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배송, 철저하게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도 대단하지만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을 운영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고는 아마존이 내놓은 무인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백 개의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를 통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고객의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Just walk out, 말 그대로 그냥 걸어다니며 쇼핑하면 계산을 위해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 이보다 편한 쇼핑이 없죠. 그런데 이 아마존고에는 아무 제품이나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된 제품들만 입점된다고 하는데요. 이 매장에 한국의 신라면 블랙이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지라면 중에는 유일한 품목이라고 하죠. 즉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신라면 블랙을 선택해 입점시킨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아마존이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지라면으로는 유일하게 신라면 블랙이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미국 시장에서 신라면 오리지널이 다져둔 명성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라면 시장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농심은 메가히트 브랜드인 신라면을 미국에 진출시켜 고급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전 2%에 불과하던 시장 점유율은 15%로 급격하게 높아졌고 미국 내 3위를 점유 중입니다. 한 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려 2,600억입니다. 괜히 식품업계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겠죠. 초기에는 교포들이 주 고객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인들이 주 고객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미국인 대비 아시아인의 판매량이 5대5였지만
2018년에는 6대4로 미국인의 비중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시장에서 신라면의 위상으로 드러납니다. 신라면은 미국 내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4,692개 모든 매장에 입점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최대 유통업체지만 누구나 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라면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 월마트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라면 업계 중 최초로 미국 국방부 및 국회의사당의 매점에도 입점했습니다. 월마트에서의 성공 이후 미국 정부기관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부기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외국의 라면 기업이 입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브랜드의 힘을 믿었으니까요. 미국에 진출할 당시 신라면은 저렴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스파게티와 같은 고급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4,692개의 월마트 모든 매장이 입점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미국의 정부기관에 세계 최초로 입점하는 신기록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흔히 문화의 종착역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귀로 듣는 음악들이지만, 이런 관심은 결국 음식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는 드라마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대장금을 필두로 겨울연가, 허준 등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그 관심은 K-팝으로 옮겨갔습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의 4번째로 1위에 올랐는데, 이건 비틀즈라는 전설적인 그룹 이후 최단시간에 이룩한 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라마에서 TV에서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먹었던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현재 1년에 8억 7천만 개라는 무시무시한 숫자의 신라면이 한국 밖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일 240개의 신라면이 365일 내내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세계 방방곡곡에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처럼 신라면이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